안녕하십니까, 신기한우입니다.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많이들 아시죠?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.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우영우 드라마도 있었고요. 마라톤이라든가, 더 오래됐으면 뭐 레인맨 같은 영화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천재적인 의사를 다룬 굿닥터 같은 영화, 드라마는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지만 그게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많이들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차근차근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일단은 사회적 소통에 문제가 있는 발달장애로 알려져 있죠. 이 사회적 소통이라는 것은 이 말과 행동 두 가지 표현들이 이 도메인이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말로 하는 사회적 소통도 잘 안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몸짓 언어라든가 이러한 행동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도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말은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이 행동의 표현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언어를 써서 우리가 서로 사회에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인간은 굉장히 고도로 진화된 생물이기 때문에 언어가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언어만큼 중요한 게 없게 되는데요. 우리의 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문법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말하는 템포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됩니다. 그런데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.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얼굴이 반응이 좀 이상하다든가 좀 어색하다든가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리듬 같은 게 좀, 좀 정상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, 좀 이상하다, 좀 어색하다,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화용 언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. 뭐, 야, 니네 이모가 손이 크다. 그러면 손 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? 실제로는 이제 뭐 음식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좀 플렉스가 좀 있어가지고 어디 쇼핑 가가지고 좀 대량으로 비싼 걸 많이 산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손이 크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손이 큰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뚜껑 열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자폐가 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소뚜껑이 어디 열렸어요?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굉장히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잖아요. 그런 이 부분들에서 이 언어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상동행동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상동행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상동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.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행동도 어떤 행동은 아주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죠. 이렇게 뭐 손바닥을 뒤집는다든가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가 뭐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이런 종류의 간단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굉장히 복잡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똑같이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잘 보면 잘 나와 있죠. 뭐 김밥을 쌀 때 어떤 것부터 먼저 단무지부터 먼저 넣어야 되느냐 뭐 햄부터 먼저 넣어야 되느냐 뭐 어떤 그러한 자기의 루틴을 정해놓고 옷 입을 때도 순서를 딱 정해놓고 뭐 모자부터 먼저 쓴다든가 아니면 뭐 겉옷을 먼저 입고 바지를 나중에 입는다든가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상동행동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어떤 손을 꼬은다든지 뭐 머리를 쥐어뜯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상동행동을 보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하게 되고 그렇죠. 그래서 이런 행동들의 일부는 자기를 자극하는 행동이다.
그래서 셀프 스티밍 한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데요. 자기 자극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. 자기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자극하는 행동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하는 행동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예전에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을 좀 나쁘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. 일반인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.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반복 행동이 불안을 좀 해소해 준다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감각을 좀 조절해 준다거나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. 이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 관찰을 하면서 그냥 다른 특별한 행동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.